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인생인데 꼭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힘들의 정체를 파헤치고 우리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게 정말 다 내 탓, 내 의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자, 여기 사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해요. 성공한 마케팅 매니저의 좋은 아내, 좋은 엄마.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뭔가에 짓눌리는 기분이고 불안하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 삶을 흔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사라의 이 답답함을 풀어줄 열쇠가 있어요. 바로 유리 브롬펜브레너라는 학자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입니다. 와,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아주 정교한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론의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 딱 한 명만 봐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여러 겹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환경도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총 5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아마 사라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 완전 내 예진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몰라요. 가장 안쪽 첫 번째 층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미시체계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이크로 아주 작고 가까운 세계죠. 매일 내가 직접 얼굴 보고 부대끼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장소들 전부 다 여기에 속해요. 사라의 미시체계는 어떨까요? 남편과 아이들 같은 가족, 맨날 봐야 하는 좀 까다로운 상사, 친한 직장 동료들,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만나는 상담사까지. 이게 다 사라의 삶에 매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자, 그럼 여러분의 미시체계, 가장 가까운 세상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층은 중간 체계입니다. 이건 뭐 새로운 장소나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봤던 그 미시체계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괜히 집에 와서 남편한테 터지는 거예요. 그럼 직장과 가정이 안 좋게 연결된 거죠. 반대로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아이들을 더 잘 돌보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 안에 여러 세계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중간 체계입니다. 세 번째 층으로 가볼까요? 외 체계입니다. 이건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들을 말해요. 뭐랄까 약간 간접 흡연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라의 경우를 보면 남편 존의 직장이 엄청 스트레스가 심하고 출장이 잦아요. 사라는 그 회사 직원이 아니지만 남편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넘어오죠. 또 아버지가 편찮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제할 순 없지만 신경은 계속 쓰이잖아요. 심지어 퇴근하고도 계속 울리는 업무 메일. 그것도 외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층은 거시 체계입니다. 이건 스케일이 훨씬 커져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나 분위기,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 법,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사라가 느끼는 그 압박감은 단순히 사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자는 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워야지 하는 사회적인 기대, 그리고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이 무한 경쟁 사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돼서 사라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거시체계의 막강한 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층, 시간 체계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4개의 층에 시간이라는 축을 더하는 개념이에요. 내 인생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면 결혼이나 이직 같은 거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큰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거죠. 사라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 결혼했고, 3년 전엔 아버지가 편찮아지셨고, 2년 전엔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모두가 겪었던 팬데믹이 있었죠.
이런 개인적인 사건과 사회적인 사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사라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 듣다 보니 좀 복잡하죠?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태도. 영어로는 에코맵이라고 해요. 생태도는 말 그대로 내 삶의 관계 지도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어떤 관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지, 또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원인인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생태도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 표를 보세요. 미시체계에는 가족, 직장 동료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들을 적고요. 중간체계에는 워라밸 문제처럼 그 관계들 사이의 연결 상태를 적는 거죠. 더 나아가서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의 요소들까지 쭉 정리하다 보면 사라의 경우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의 지도를 한번 쭉 그려봤는데요. 그럼 이 지도를 갖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이론이 만능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좀 복잡해서 분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고요. 또 너무 환경탓만 하다가 내 의지는 어디 갔어? 하고 개인의 역할을 너무 축소해서 볼 위험도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이 정말 강력한 이유는요. 우리한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해결해가 아니라 삶을 진짜로 만드는 게 뭘까? 하고 더 근본적이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방을 비추는 손전등처럼요. 오늘 사라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둘러싼 이 복잡한 시스템을 한번 탐험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각자의 지도를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뭔가요? 가족인가요? 직장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